안녕하세요, 먹을보감입니다. 구기자 돌나물 민들레, 거기에 왕고들 빼기까지 잘 드시고 계신가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소개할 식물은 정말 황당한 이름을 가진 녀석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99%의 사람들이 이걸 정말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바로 그 식물, 쥐오줌풀입니다. 처음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저도 뭐라고요? 라고 되물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내한테 여보, 쥐오줌풀이라는 게 있대 라고 말했더니 그런 풀이 진짜로 있다고? 라고 핀잔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 식물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제 현대인의 불면증과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천연 도우미 역할을 하는 놀라운 식물이거든요. 쥐오줌풀은 때로는 금전초라고도 불리는데 뿔풀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주로 습한 곳이나 산지에서 자랍니다. 키는 보통 20cm에서 60cm 정도 자라고 잎은 둥글둥글하면서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어요. 작고 예쁜 노란색 꽃을 피우는데 꽃이 피는 시기는 5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뿌리와 잎이 모두 몸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특히 뿌리 부분이 더 효과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뿌리를 캐보면은 생각보다 깊게 뻗어 있어서 이렇게나 깊이 자라는구나 하고 놀라게 돼요. 재밌는 건 이 식물이 자라는 곳은 지하수가 풍부한 곳이라는 거예요. 마치 자연의 물 탐지기 같은 역할을 하죠. 옛날 사람들은 쥐오줌풀이 자라는 곳을 보고 우물을 팠다고 해요. 정말 신기한 식물의 본능이죠. 또 하나 신기한 건 쥐오줌풀이 자라는 주변에는 다른 잡초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만의 영역을 표시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도 식물만의 생존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쥐오줌풀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쥐오줌풀은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 몸을 도와줍니다. 먼저 몸이 붓는 증상을 완화시켜줘요. 특히 다리나 발목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는 몸에 쌓인 불필요한 수분을 깔끔하게 배출시켜줍니다. 제 어머니도 다리가 자주 부으셔서 쥐오줌풀차를 정성껏 끓여드렸더니 붓기가 금방 빠지시더라고요. 간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간에 쌓인 나쁜 것들을 청소부처럼 깔끔하게 치워버립니다.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존재죠. 회식이 잦은 직장인들이 쥐오줌풀차를 마시면 다음날 컨디션이 훨씬 좋다고 해요. 몸 안의 염증도 마치 소방관처럼 빠르게 잡아줍니다. 관절이 아프거나 근육이 뻐근할 때 정말 도움이 되고 만성적으로 어딘가 아픈 분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진통제 역할을 해줘요.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데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물론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셔야 해요. 또한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신장이 약해서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몸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될 때도 정말 도움이 되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는 천연 에너지 음료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생리불순 그리고 생리통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부인병에 많이 사용했던 약초 중 하나거든요. 이제 최근에 알려진 놀라운 효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연구에서 발견된 쥐오줌풀의 숨겨진 능력들도 정말 신기해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당뇨가 걱정인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당뇨 초기 단계에서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우리 몸이 녹슬어가는 거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노화를 늦추고 세포 손상도 막아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우리 몸 안에 녹방지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줘서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에요. 여드름이나 습진 같은 피부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쥐오줌풀을 우린 물로 세안을 하면 피부가 좋아진다는 분들도 계세요. 기관지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 등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연구가 나오고 있어요. 기침이 자주 나거나 가래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최근에는 면역력 강화 효과도 주목받고 있어요.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몸이 허약한 분들이 꾸준히 드시면 전반적인 체력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렇다면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4월부터 6월까지가 바로 최고의 시기입니다. 이때 채취한 쥐오줌풀이 영양도 최고이고 효과도 가장 좋아요. 특히 봄철 새로 돋아나는 어린 잎과 뿌리에는 좋은 성분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하루 중에서는 이른 아침이 최고예요. 밤 동안 식물이 영양분을 모아둔 상태라서 새벽에 따는 것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식물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이죠. 채취할 때는 뿌리를 조심스럽게 캐야 해요. 뿌리가 약효의 핵심이거든요. 작은 홈이나 삽을 가져가서 뿌리가 상하지 않게 조심조심 캐내야 합니다. 잎도 함께 따되 너무 어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자란 것이 좋아요. 비가 온 다음 날보다는 맑은 날이 좋고 오전 10시 이전에 채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햇빛이 너무 강해지면은 식물의 수분이 날아가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말린 뿌리나 잎을 끓는 물에 10분 정도 우려내어 차로 마시는 방법이 가장 쉽고 일반적입니다. 물 1리터에 말린 쥐오줌풀 20g 정도가 적당해요. 하루에 2-3잔 정도가 적당하고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꿀이나 레몬을 넣으시면 훨씬 마시기 편해져요. 생강이나 대추를 같이 넣고 끓이면은 냄새도 줄어들고 맛도 좋아지는데 특히 대추 2-3개 정도 넣고 끓이면은 단맛이 나서 아이들도 마실 수 있어요. 뿌리를 깨끗이 씻어서 물과 함께 약한 불에서 30분 정도 끓여서 우린 물을 마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 방법이 가장 전통적이고 효과가 강합니다. 물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끓이면 진한 쥐오줌풀, 우린 물이 완성돼요.
뿌리를 간장이나 된장에 졸여서 반찬으로 먹을 수도 있어요. 냄새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이 방법을 추천해요. 간장에 졸이면 짭짤하면서도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에요. 말린 뿌리를 가루로 만들어서 꿀과 섞어 알약처럼 만들어 먹으면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먹기도 쉬운데요. 하루에 서너 알 정도 먹으면 적당해요. 신선한 잎이나 뿌리를 믹서에 갈아서 즙을 내어 마시면 가장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냄새와 맛이 강해서 처음 시도하는 분들에게는 권하지 않아요. 정말 용감한 분들만 도전해보세요. 쥐오줌풀을 술에 담가서 약주로 만들어 먹는 방법도 있어요. 소주나 청주에 3개월 정도 담가두면 쥐오줌풀 약주가 완성됩니다. 하루에 소주잔으로 한 잔 정도 마시면 돼요. 그럼 이 영양가 높은 쥐오줌풀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쥐오줌풀은 주로 습한 곳에서 자라요. 산속 계곡 근처나 논밭 주변, 가을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특히 그늘지고 축축한 곳을 좋아해서 큰 나무 아래나 바위 틈새에서도 자랍니다. 도시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공원의 연못 주변이나 하천둑, 아파트 화단의 습한 곳에서도 종종 발견할 수 있어요. 다만 도로변이나 오염된 곳에서 자란 것은 피하는 게 좋아요. 직접 채취하기 어려우시면은 한약방에서도 구입할 수 있어요. 또 금전초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는 곳이 많아요.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말린 쥐오줌풀을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농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마을 어르신들께 물어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대부분 그거 우리 집 뒤에 많이 있어 라고 하실 거예요. 이제부터 잘 들어주세요. 안전하게 먹으려면 이 사항들을 꼭 잘 알아두셔야 해요. 적당히 먹으면은 전혀 위험하지 않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하루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말린 것 기준으로 하루 10에서 2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드셔야 합니다. 강한 이뇨작용이 있어서 임신 중에는 주의가 필요해요. 주로 뿌리와 잎을 사용하는데 뿌리가 더 효과가 좋습니다. 꽃이나 줄기도 사용할 수 있지만 효과는 떨어져요. 다른 약과 함께 먹을 때는 서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꼭 먼저 상담을 하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더욱 주의하세요. 꿀이나 레몬을 넣거나 다른 허브와 함께 우려내면은 냄새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페퍼민트나 캐모마일과 함께 우리면 향도 좋아지고 효과도 더해져요. 보통 3주 정도 꾸준히 먹으면은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도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은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 있어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 드실 때는 아주 조금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자, 이제 쥐오줌풀의 신기한 비밀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쥐오줌풀의 냄새 성분은 실제로 쥐를 쫓는 효과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 식물을 집 주변에 심어서 쥐를 쫓는 용도로도 사용했습니다. 천연 쥐 퇴치제였던 거죠. 곳간이나 창고 주변에 심어두면은 쥐가 접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식물이 자라는 곳을 보면은 땅속에 물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연의 물 탐지기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쥐오줌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곳을 파보면은 지하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뿌리는 겨울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추위에 정말 강한 식물이라 1년 내내 구할 수 있어요. 눈이 쌓인 겨울에도 뿌리를 캐면 싱싱한 상태로 나와요. 다른 식물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주변 식물들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착한 식물이에요. 쥐오줌풀 주변에는 다른 약초들도 함께 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꽃은 벌과 나비들이 정말 좋아해서 자연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종벌들이 쥐오줌풀 꽃의 꿀을 정말 좋아해요. 이 식물의 뿌리는 물 속에서도 자랄 수 있어서 정말 신기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어요. 연못이나 가을가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거든요. 더러워진 땅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환경 정화 능력도 있어요. 중금속이나 오염물질을 흡수해내고 토양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쥐오줌풀의 잎을 비비면 특유의 향이 나는데 이 향이 모기나 벌레를 쫓는 효과도 있어요. 야외 활동할 때 잎을 비벼서 몸에 발라주면은 천연 방충제 역할을 해요. 마지막으로 꼭 주의할 점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처음 먹을 때는 반드시 조금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점차 양을 늘려가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어떤 분들은 처음에 너무 많이 드셔서 배탈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피부에 뭔가 이상이 생기면은 즉시 복용을 중단하시고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욕심내서 많이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어요. 오래 먹을 때는 중간중간 쉬는 기간을 두어서 몸이 너무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한 달 먹고 일주일 쉬는 식으로 하면 좋아요. 신장이나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강한 이뇨작용이 있어가지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쥐오줌풀은 이름 때문에 오해받기 쉽지만 실제로는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정말 소중한 식물이에요. 요즘 의학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새로운 효능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잠 못 이루는 밤, 만성 피로 같은 문제들의 자연스러운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정말 고마운 식물입니다. 화학약품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런 자연의 선물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주에는 정말 예쁜 보라색 꽃을 피우는 식물을 소개할 예정인데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숨은 보석 같은 존재예요. 이 식물은 겸손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고 옛날 시인들이 사랑했던 꽃이기도 해요.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유익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한 약초나 나물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찾아서 체험해보고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먹을보감이었습니다.